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만나자 그렇게 화답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사람이 후보가 된 이후 첫 만남을 가집니다만 그 만남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일화뿐만 아니고 그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또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제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남는 또 그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혁신 방안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의 하나 접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경우에 새로운 정부가 가야 될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치 혁신 중에 그 민주통합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1차 회의 때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좀 발전시키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민주통합당을 이렇게 제대로 혁신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민주통합당의 당원 구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당원 구조는 지역위원회 중심 구조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이 다 그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위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은 참여해서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당의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참여하지 않게 되고 정당이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많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위원회 구조를 별도로 추가해서 만들고 또 기존에 대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대학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위원회와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이렇게 3원 구조로 당원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 직장위원회 구조는 유럽의 경우에 많은 정당들이 다 취하고 있는 방식이고 어떤 정당들은 오히려 직장위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부터 직장위원회를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못 해왔던 이유는 그동안 직장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하고의 결합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결합을 했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진보정당에 대한 대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의 상당한 세력이 지금 우리 이 민주통합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나 또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실제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그런 어떤 선거나 투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또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직장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주로 SNS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존의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결합한 온오프 결합 정당,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이런 그 정치적 권한들을 대거 각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에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분권화된 정당 보다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미 각 자치단체에 관한 공천권들은 지금 시도당에게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도 지난번 총선 때 그 상당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민경선 형태로 그렇게 치러진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모두 시도당으로 다 이렇게 이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권한도 각 권역에 그렇게 이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공천권이 제대로 국민들 뜻에 따라서 행사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이 대거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제 그 실천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그 위원회에서 조금 논의를 해서 강구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공천권들이 다 시도당으로 이관되게 되면 사실은 중앙당의 어떤 이 정치 어떤 결정권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정책적인 기능이 이제 남게 되는데 이 정책 기능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의 30%를 이 정당 정책 분야에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원을 독일의 에버트 재단처럼 아예 독립기구화하는 것까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식상 독립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앙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이렇게 널리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예 에버트 재단처럼 독립기구화 한다 그러면 정책 기능을 아주 강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앙당의 권한이 대폭 시도당으로 이관되고 이 중앙당의 권한이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된다면 이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 방식이나 선출 방식도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그리고 또 집단 지도 체제 그렇게 해서
중앙당의 모든 기구라든지 뭐 공천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파별로 이렇게 나눠먹기식처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중앙당 그 지도부의 구성 방식과 선출 방식이 어떻게 보다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민주통합당은 아주 거의 뭐 혁명적으로 그렇게 혁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이제 기본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민주통합당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는 현장 보셨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정치 혁신 방안 등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단일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을 혁신하려면 기존의 정당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 구도에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당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조합과의 결합을 강화하고요. 직장위원회 그리고 학생대학위원회는 오프라인이 아닌 SNS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활동을 기반으로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당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